학교 창문에 미투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고발했던 서울 용화여고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규모에 놀랐고 제보의 그 양에 놀랐고 또 놀란 것은 2018년 초반에 4월 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해가 넘어가도록 교육 당국이나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저지른 기성세대가 그걸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때까지 그 오염된 물이라고 할까요? 그 흐름을 막지를 못했는데 이 학생들이 그걸 막은 거잖아요.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도 가해자 본인이 스스로 본인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종종 했었어요. 물론 이런 방식을 상상했던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 스쿨미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했던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창문에 미투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고발했던 서울 용화여고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8년에는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했다가 한 시민단체가 진정서를 낸 뒤 수사를 더해서 작년에 다시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사 가운데 한 명에게 법원이 오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감형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에선 전국 스쿨미투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가해자는 그 즉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바로 전방위적으로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될 검사와 판사가 오히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켜서 피해자가 2차 가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항상 피해자는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드러날 수 있으니까 되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조심성 없이 성을 노출했다는 거는 그런 위험에 한 번 더 뭔가 기름을 부은 격이죠. 그런 위험에. 그런 점에서 있어서 이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안에 대해서 밝혀지고 난 후에 피해자들에게 뭔가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렇게 행동을 해도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입고 정당한 도움을 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원칙도 있고 이 나라에는 법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처벌되지 않는구나. 변하는 게 없네? 이런 어떤 박탈감과 무기력을 가지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의 선배로, 동기로, 팀장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구성원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학생들이 하는 거에 목소리를 더 보태고 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게 저는 당연한 일이고 책임이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많은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가 필히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통계가 있어야 그걸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까지 다 밟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인지 그걸 밝혀내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이야기했을 때는 교육부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서가지고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할 때는 용기 있게 하고 그리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2차 피해가 정말 조직적으로 일어나서 학생들이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학생들이 자퇴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국의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교육기관은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당국이 교단에 남은 가해교사들을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고 스쿨미투 사태에 앞장을 설 때 자정 능력을 잃은 교육 공동체에 그때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실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스쿨미투 관련 정보를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요. 학생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렇게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성범죄보다도 훨씬 더 확고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바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2차 가해를 겪게 되실 텐데 그때마다 뭔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그랬었고 근데 절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하고 있고 앞으로 정말 잘 될 거니까 너무 힘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며 진행하지 마시고 최대한 본인 편에 설 만한 협조자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은 한국여성의전화 측에 자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철저히 가명과 익명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드러났을 때 조명받아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여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인륜을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피해자들의 진술을 무고하다고 몰아붙인 이유가 도대체 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때 있었던 일도 일이지만 그렇게 부인하셨던 것까지 더해서 계속 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부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들의 지적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부끄러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무지할 동안 죄 없이 스스로를 부끄러이 여겨온 누군가의 앞에서 함부로 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